네, 그럼 이번에는 저희 아까 나윤우 평가사님께서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서브를 다 가지고 와 주셔가지고 그동안 언제부터 서브를 만드셨고 어떻게 공부를 하셨었고 어떤 식으로 더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있으셨었는지 공유해 주시기로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터 그러면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자료를 엄청 체계적으로 잘 만드셔가지고 진짜 최고. 저는 이제 실무는 만든 시기는 기본 강의 끝나고 그 천재? 네, 천정. 네. 그 완전 기본 강의 풀 하실 때.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그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는 제가 그 수기에 한글 파일로 올려놓긴 했는데 저는 이거를 그 소책자 인쇄를 해서 그 제본집에서 반 잘라달라고 한 다음에 제가 가져가서 펀칭기로 따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가지고 다니고 찾기 쉽게 여기 이렇게 논점별로 대충 적어놨거든요. 원래 이렇게 가로로 프린트 아예 하셔서? 소책자 그쵸? 인쇄가 네, 이렇게. 있어요. 그 한글 탭에 인쇄 탭에 네. 소책자 인쇄가 있어요. 전 작게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이게 내용이 제가 초반에 만들다 보니까 잘못된 내용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추가할 거는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중요한 거는 추가도 하고 뭐 표로 만들고 싶은 거는 표로 이렇게 추가도 하고 아예 틀린 내용은 이렇게 화이트로 다 지운 다음에 처음부터 쓰고 그런 식으로 수정하고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더 추가적인 개념 같은 것들을 포스트잇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서 뒤에도 보면 계속 진짜 이 업데이트가 계속 뒷장도 보여주세요. 서버를 완전.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진짜 엄두도 안 나고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걸 만들어서 인쇄를 하고 그거를 계속 수정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천하기가 좋아요. 편해요. 그리고 아까 원래 너무 잘 보여주셨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이패드도 활용을 하셔서 썼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아이패드로만 이렇게 정리하신 거랑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기본서를 내가 암기하기 위해서 만든 서브노트고요. 맞아요. 그 아이패드는 제가 단과 퀴즈, 기본 강의 퀴즈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를 풀면 그 틀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오답 노트로 만들려고 했는데 손으로 만들려고 하면 문제를 다 써야 되잖아요. 네.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아이패드가 제가 다행히 있어서 아이패드로 사진을 찍어서 PPT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사진으로 붙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익환원법 내용이다 그러면 좀 진한 글씨로 수익환원법 이렇게 쓴 다음에 내가 뭘 틀렸는지 자본환원율의 자료가 뭐뭐뭐가 있었는데 나는 그냥 생각 없이 캠레이스로 했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번 문제에서 논점이 뭐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 이럴 때는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써야 되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쓴 것도 있고 또 아니면은 꼭 써야 되는 멘트 있잖아요. 그 평가사님이 시험 보고 그 다음 주에 나눠주는 강평에 이런 내용에 플러스 1점을 줬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게 틀린 것들, 뭐 표준지를 잘못 봤다거나 아니면 뭐 숫자를 잘못 봤다거나 이런 것도 저는 다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거를 왜 틀려? 이런 식으로 빨간 글씨로 해서 이거 틀리지 마 이런 식으로. 왜냐면 나한테 제가 그런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진짜 그런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진짜 틀리는 모든 내용을 담는 게 오답 노트였고 제가 다 합치면 PPT 페이지로 한 200장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리마인드를 했어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는 한 PPT가 용량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한 30개 정도로 잘랐거든요. 30페이지로 슬라이드 30페이지로 잘라가지고 만들어서 30페이지가 다 차면 이제 그것도 한 번 더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복습.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오답 노트랑 복습. 그게 저는 제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실무는 그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실무로 서브노트를 만드신 다음에 기본서를 아예 안 보신 거예요? 네, 기본서는 안 봤어요. 그걸 만들고 기본서를 추가해놓은 이것만 계속 해도 근데 제가 기본서를 되게 늦게까지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계속 추가해서 썼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서에서 빠뜨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걸 또 문제 풀면서 틀리면 기본서 찾아가가지고 다시 그 논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여기서 다시 써놓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 이거 전제로 한번 말씀드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드셨을 때가 그 2차만 유예로 하셨을 네네네. 때를 전제로 네. 하신 거여서 네. 저 같은 동차생들은 사실 약간 이렇게까지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다 보니 진짜 대단하신 게 느껴지고 네, 이제 그럼 그리고 이론은 제가 서브를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기본서는 이지호 평가사님 네. 문제를 쓰고 이제 문제 풀이는 이동 평가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거는 자기 공부 방식에 따라서 강사님은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수업 시간에 나눠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료들은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좀 서브노트 형식으로 나눠주세요. 이거를 저는 호치케스가 껴있는 상태대로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다니니까 좀 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같이 그런 정리하시면서 식으로, 네, 펀칭기 써서 책자로 만들어서 정리를 했고 이것도 진짜 계속 읽었습니다. 안 잊어버리게 그때그때 계속 읽었고 솔직하게 한 몇 번 정도 보신 것 같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했어요. 와. 그러니까 문제풀이 강의가 제가 한 3월부터 시작했는지 헷갈리는데 2월인지 그때부터 계속 봤습니다. 주신 그때부터. 한 약 3, 4개월은 계속 네. 이거 보시면서 네. 공부했다 매주. 제가 암기가 진짜 안 되는 스타일이라서 맞아요. 암기는 저는 그래서 진짜. 제가 벼락치기를 못 하거든요. 저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봐서 음. 머릿속에 완전 그 구조가 이해가 돼야지 외워지는 타입이라서 저는 되게 네.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강론 부분을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 총론은 진짜 기본서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서 회로 횟수를 늘렸고 그리고 제가 이번 시험이 좀 브리타가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의의를 외우는 거였는데 저는 기출문제, 기본서, 심화서 이렇게 3개의 교재에 있는 모든 의의를 저 정리를 해야지 외워지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 이거를 스터디원이랑 여기 옆에 있는 숫자는 몇 회의 몇 번째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건 기출문제고 나머지는 그냥 개론, 총론, 강론 순서대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그 스터디원이랑 같이 외웠습니다. 저는 써서 외웠고 스터디원은 말하면서 같이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했었는지가 지금 헷갈리는데 직접 대면하실 아니요 전화로 했습니다. 1대1이었어요? 네 1대1로 둘이 했고 매일매일 5개씩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5개씩 외우고 금요일에는 복습 처음부터 했던 20개를 것들 다 싹 외우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나중에 한 3회차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암기가 돼서 20개씩 하루에 외웠습니다. 그 의의 암기는 몇 주 전부터 혹시 하셨어요? 시험 몇 달 전부터? 한 3달 전부터 했던 것 같고 제가 사실 기억이 잘 최대한 빨리 하면 하실수록 좋아요 이거는. 그쵸. 왜냐하면 GS 할 때도 한 번씩 더 써보게 되기 때문에 더 암기가 잘 되고 그러니까 의의가 진짜 중요합니다. 의의 암기가 도움이 정말 처음에는 많이 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GS 회차가 쌓이게 되고 그 뭐 2기 정도까지 가게 되면 브리타 논점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건 기본서에 없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냥 컴퓨터 파일로 답안지 목차대로 해서 한번 작성하고 이것도 틀림이 많아서 한번 작성했다가 잘못된 내용은 긋고 더 추가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완벽한 자료를 만들려고 집착할 필요 없는 거죠.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손으로 써서 여기다가 그냥 처리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브리타 논점은 이것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론은 그렇게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법규
법규도 똑같이 의의를 엄청 외웠습니다. 이건가? 네. 아 이거. 의의도 근데 생각보다 법규 의의는 몇 개 안 돼요. 이름보다 이름 의의가 적네요. 진짜 많아요. 이게 하나, 둘, 진짜. 5장밖에 안 이게 되거든요. 상법, 개별법, 행정법까지 다. 행정법까지 네. 다 해서 네. 되잖아요. 네, 5장인데 아, 이것도 똑같이 5개씩 음. 스터디원이랑 매일매일 하고 금요일에는 복습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 법규 의의가 초반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거 표 만드는데 하루밖에 안 걸리거든요. 한 3시간 걸렸나? 기본서로 만들었고 두 번째는 저는 조문이 좀 중요하다고 전 이동훈 평가사님께 그 상담 받았을 때 그런 조언을 들어서 네. 조문을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표로 도식화하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해요. 다 표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조문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 표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주대책의 내용이 나오면 법, 령, 치계 다 맞아요. 분산돼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한눈에 보고 싶어가지고 한 번에 법을 하고 영하고 칸으로 나눠서 예측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해서 놓으셨어요.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서 이거를 몇 조에 몇 호인지까지 중요한 거는 외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스터디원이랑 말로 하는 걸로 암기를 했어요. 근데 말로 하는 암기는 보상법만 했습니다. 그 부동산 공시법이랑 감정평가법은 안 했습니다. 왜냐면 몇 개 안 돼가지고 외워야 되는 부분이 그거는 따로 그냥 각자 했고 그리고 저는 3법 외에도 행정법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어야 브리타가 나오면 그걸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행정법 당연히 하자승계 절차상하자 같은 A급 논점은 당연히 외웠고 D급 논점도 좀 외우고 싶어가지고 근데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표를 표를 만들어서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원이랑 만나서 하루에 한 장 30분 외우고 백지 이제 우리 답안지에다가 백지로 써보고 그거를 한 3회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만나서 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이거는 한 10주차 분량으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외웠고요. 이것도 진짜 처음에 틀린 게 많아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손으로 수정하고. 손으로 수정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잘못 써가지고. 네, 자기가 한번 정리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수정하시면서 또 네. 공부가 맞습니다. 되셨잖아요. 네. 그쵸?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GS 서브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몇 회차, 몇 번 문제에 몇 번 질문 해가지고 문제를 그냥 쭉 쓰고 여기에 목차 잡고 여기 내용을 채우는데 내용은 제가 그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그날 출력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저께가 토요일이었고 3주차야. 그러면 저는 오늘 일요일에 이거를 한 바닥을 만듭니다. 이 형식을. 여기까지 다 쭉 해서 만들고 평가사님 그 답안지를 기준으로 해서 목차를 작성한 다음에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채우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그 3주차에 강평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강평에 그 목차를 주잖아요. 네. 그 목차가 달라진 게 있는지 확인을 해서 목차 수정하고 내용도 여기 썼던 내용 중에 내가 빠뜨린 내용 배점이 있었는데 안 쓴 내용 그리고 내 답안지에서 그 채점 팀장님께서 첨삭해주신 그 내용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붉은 글씨라든지 그런 걸로 더 해가지고 추가하고 꺽쇠 이런 거 꼭 써야 되고 꺽쇠로 만들어서 추가하고 해서 한 문제당 2주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기가 끝나면 인쇄해서 이제 그 기본서 순서대로 만들어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마지막에 이 책 하나만 계속 봤어요. 매일매일 봤어요. 진짜 두께가 책 하나 두께예요. 이게 근데 처음에 네.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네. 이거 3시간 걸려요. 왜냐면 이걸 다 타자를 쳐야 되니까. 그니까요. 근데 나중에 되면 문제가 겹칩니다.
이제 그럼 드래그해서 하거나 그 문제는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끝나죠. 저절로 시간이 약간 갈수록 빨라지는. 네, 이렇게 나만의 돼요. 그 네. 깔때기 효과.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차를 최대한 잘 짜임새 있게 만드는데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고, 이거를 만들었다가 너무 목차가 이상해가지고 그냥 아예 삭제해버리고 새로 만든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 하나하나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동차생으로서 약간 와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딨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거를 하나씩 해놓은 것 자체가 내가 또 공부하는 시간에 정말 뭔가 다음에 볼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은 거니까 더 진짜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스터디에서 배운 문점이 계속 체화가 됐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뭔가 정리되면서 이론 스터디 복귀는 이런 스터디 복귀, 맞아. 사실 GS 복귀는 목차 잡고 전 질문을 납득해 제 점수랑 깎인 그런 게 납득이 안 되면 무조건 캡처해가지고 질문을 드려요. 판사님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네요라고 해주시면은 그거대로 정리를 해놓고 제 답안지에, 아니면 진짜 틀린 내용이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매주 그런 식으로 다음 날에 복습을 하고, 따로 이거는 오답 노트는 안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 대신 계속 목차를 안 잊어버리게 저는 진짜 잘 까먹어가지고 복습을 진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목차 잡아보고, 내가 좀 심하게 예를 들어서 40점 이하로 받았다 이 문제는 그러면 통으로 아예 써보고 처음부터.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암기가 돼버려가지고 목차만 잡아도 내가 이때 이걸 안 써서 틀렸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은 그 오답 노트를 만드는 대신 좀 포스트잇으로 체크리스트, 뭐 키워드 꼭 써야 되는 거, 논점마다 기준 가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 목차는 꼭 넣어라 이런 거를 포스트잇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이 만약에 있다면 이론서에는 조건이 뭐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례 문제라 그래가지고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뭐 시장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조건을 반드시 넣어줘야지 50점 이상이 나오고, 기본 개념만 쓰면, 일반론만 쓰면 40점 또는 꽈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진짜 많이 틀려서 그런 거 진짜 사소한 것도 다 적고. 조건이 그 문제에서 주어진 전제 조건. 그 사례 문제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문제는 뭐 마켓 데이터가 없다. 근데 뭐에 대해 설명하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라. 그러면 주어진 마켓 데이터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 전제를 깔고 모든 내용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자꾸 까먹어서 뭐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에 적어놓기도 하고, 또 자주 나오는 논점은 목차 같은 거 외우려고 손으로 적어가지고 써놓고 그런 식으로 이거는 공부를 했습니다. 따로 만들진 않고. 기본서가 워낙 구분이나 잘 돼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서 높지가 않아서. 우와.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잘은 모르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론 문제를 보면 사실 의의를 무조건 써줘야 더 당연히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의의를 가지고 그 내용에 뭔가 문제에서 주어진 논점이나 논제 뭐 그런 주제들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뭔가 이렇게 표를 도식화해서 공부를 하신 것처럼 이론 때는 어떤 거를 가지고 좀 녹여내서 쓰실 수 있었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제일 초반에는 기본서 목차를 진짜 미친 듯이 외우고, 목차가 어느 정도 체계화가 돼서 내가 이 한 권에 어떤 내용이 어느 정도 앞쪽에
가치 부분에 이 내용이 있다. 네. 시장 가치 외의 가치는 가치 파트에 있어. 이런 식으로 책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외우는 아, 그 안에 키워드는 뭐 네. 있었고 그 네. 키워드가 어떤 내용이 네.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그걸 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더 외워지는 양이 많아졌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서 좀 더 그 기본서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 그 문제의 그 타입들은 어떤 타입이 있는지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체득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목차 작성하는 거는 매주 수업 시간에 그 뭐라 그러지 퀴즈라 그래야 되나? 네. 네. 그 시간에 써보면서 첨삭한 내용 복습하는 걸로 네. 연습을 했습니다. 매주 제출하시는 거예요? 네, 매주 진짜 이론은 네, 이론 안 나가면 그 온라인으로 수강을 했는데 유일하게 이론만 현강을 들었어요. 나가가지고 쓰려고 안 하니까 제가 강제적인 게 좀 필요해가지고 근데 혼자도 가능하신 분은 온라인도 상관없고 자기 그거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책은 거의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기본.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사람 진짜 궁금해요. 맞아. 그 혹시 안 너덜너덜해졌어요. 저는 되게 깨끗해요 생각보다. 하루 공부 계획은 어떠셨어요? 하루 공부 계획이요? 네. 시간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시기마다 다르지? 아니요, 저는 거의 비슷했어요. 저는 반치기를 못해서 8시 늦으면 빠르면 8시 빠르면 7시 반 늦으면 8시 좀 넘어서까지 가서 스터디 카페에 출력을 한 다음에 카페에서 이제 200점 문제를 풉니다. 100점 100점 나눠서 2번 푸는데 시간 재고 풀고 다 풀면 이제 조금 빨리 푼 날은 점심시간 전에 다 풀기도 해서 채점을 하고 내가 틀린 거 사진 찍어서 오답노트 만들고 그걸 하고 점심시간 정도까지 해서 만약에 오답노트를 다 못 만들었으면 밥 먹고 와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2시까지는 실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5시간 정도 했네요. 그러니까 1대1로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그렇게 돌이켜 생각하면 지켜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실무가 끝나면 이론 기본서를 보는데 그 이론이 개론, 총론, 강론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개념이랑 나중에는 문제풀이랑을 하루에 무조건 2가지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반은 기본서를 외우고 나머지 2시간은 문제풀이 강의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시부터 해서 6시까지 한 4시간? 늦게 더 많이 하면 4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와서 이제 법규를 시작하는데 법규 공부는 일단 제가 스터디가 있어가지고 그 스터디는 암기 스터디였어요. 그리고 종합문제 스터디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2번이었던 것 같고 스터디가 없는 날에는 의의를 외우고 그 기본서 내용 혹은 또 기본서가 아니면 서브에 있는 내용을 외우고 그리고 문제풀이 스터디를 가거나 어저께 문제풀이 스터디를 했으면 오늘은 이제 그거 했던 거 복습하고 기출문제 풀어보는 날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론이랑 똑같이 기본 개념 외우는 시간 절반 그리고 문제풀이 절반 이런 식으로 가져갔고 그럼 이제 조문이랑 판례를 볼 시간이 없잖아요. 집에 가서 씻고 잠이 바로 안 오니까 뭐 좀 이렇게 먹으면서 판례를 이렇게 읽어봤어요. 아니면 조문을 읽어보거나 나중엔 조문 스터디 해가지고 외우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앉아있는 시간은 2시간 정도 더 앉아있었던 것 같고 집중은 한 1시간 했으려나? 어쨌든 이렇게 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뭐 틈틈이 유튜브도 보고 하긴 했지만 그냥 최대한 보려고 흉내라도 내보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은 베타를 써야 돼가지고 이틀이 사실 통으로 날아가요. 그 시간이 되게 많이 처음엔 들어서 4시간도 들었고 4-5시간 걸리더라고요. 베타 작성하는데
근데 이제 베타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뭐 스터디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좀 목차를 내가 베타인 것처럼 목차를 좀 고민을 해보고 그 베타라든지 아니면 최고 답안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내 목차가 뭐가 좀 더 부족하고 아니면 뭘 이거 더 잘 썼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시간이 좀 중요해요. 이건 다 유예일 때, 유예생일 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내가 이 책에 있었던 내용, 내가 외운 내용들을 전부 다 썼다면 그거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답안을 통해서 그런 것을 나도 이렇게 줄여야지 이런 거를 조금 습득을 하셨었는지. 맞아요. 제가 제 작년 제 베타를 보시면 처음에는 진짜 분량이 많아요. 제 기본서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썼어요. 근데 이제 1기, 2기 지나갈수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제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면서 줄여야겠다. 그 줄여야 된다는 압박감에 줄이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왜냐면 사실 그 답안지 작성을 정말 제대로 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해다 보니까 뭔가 어차피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거를 그 시간에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진짜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컴팩트하게 필요한 것만 딱 쓰는 게 그런 연습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걸 다 줄이고 계속해서 줄여 나갔었을까? 저는 그래서 형식적인 거는 그러니까 왜 옛날 고전적인 답안들 보면 마지막에 결 해가지고 또 한 번 정리를 해주잖아요. 저는 그런 건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다 날리고 오히려 그 각 무름에서 사안 포섭을 디테일하게 하고 그냥 그걸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학설, 판례 이런 것도 학설을 구구절, 예를 들어서 하자의 승계가 나왔으면은 하자의 승계 일반론을 구구절절 쓰는 게 아니라 의 요건을 통으로 그냥 간단하게 써버리고 요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사자의 승계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전제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요건이 뭐뭐뭐가 있는데 뭐 공건 이번 사안은 뭐라서 뭐 하자의 승계 법리가 인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검토해주고 그리고 이제 학설도 하자의 승계 판례랑 묶어서 간단하게 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고 뭐 어쩌고 이렇게 쓰면서 결에 이제 사안이랑 관련된 판례를 한 번 더 씁니다. 판례는 이렇게 했다. 이거랑 관련된 판례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구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썼습니다. 올해 판례를 저는 한 번 더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론이 있는 논점은 그 행정법과 관련된 판례가 있고 우리 3법이랑 관련된 판례가 하나 더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2번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반론에 관련된 판례는 진짜 짧게 언급만 예를 들어서 절차상 하자 판례는 뭐였더라?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절차상 하자가 재량행위 식품 뭐 안전법 청문에서는 재량행위 뭐 절차상 하자도 뭐 인정했고 뭐 어떤 거 과세모는 과징금모는 기속행위인데 여기서도 절차상하자 인정했던 판례가 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고 넘어가고 내 문제, 우리 3법에 관련 그 문제랑 관련된 절차상하자 판례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걸 결론에서 가 점 찍고 판례는 이런 게 있다. 나 점 찍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좀 별로 세부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네. 전제 하자 승계 같은 경우 전제 요건을 검토하잖아요. 질문 조금 크게 해주시면 요건을 언급하고 거기 밑에 바로 사안의 요건을 한번 더 쓰셨는지 아니요, 요건 앞에서 검토해줘요. 왜냐하면 그게 전제가 충족돼야 뒤 내용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랑 뭐뭐뭐다. 하자의 승계 요건은 동그라미 1에서 진짜 줄글로 짧게 쓰고 본건은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왜냐하면 요새는 소물음이라고 10점, 15점, 20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쓸 게 너무 많은데 정해져 있는데 이 하자 승계 너무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 요건을 목차를 나눠가지고 요건 해서 요건 써주고 밑에서 한 번 또 포섭을 해주면 너무 낭비가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통으로 통으로 왜냐하면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것만 제스처만 해도 읽어보시니까 그러니까 강조해야 되는 건 꺽쇠로 해가지고 꼭 읽어보고 그 채점 위원이 읽어보실 수 있게 꺽쇠로 해서 하자 승계 긍정된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는 딱 강조를 해주고 네네네 아낌없이 약간
알려주신. 진짜 공유 엄청 많이 그 세세한 꿀팁들을 그리고 그 노하우들이었어요. 혹시 그럼 마지막으로 뭔가 이런 말들을 꼭 해주고 싶다 저희 같은 수험생들한테 네 그런 거 있으시면 저는 스터디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많이 붙었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뭐 GS 성적이 이번 주는 낮게 나왔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디테일한 어려움들 있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최대한 좋게 이번에 틀려서 다행이야. 다음에 틀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스스로를 좀 북돋아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